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와 법보신문 MOU 기념 특별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개장한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의 연표석에 역사 왜곡 지적이 나오면서 천주교 성지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면밀한 전략에 따른 전개라는 것이 주변의 시각인데요. 특히나 주도 면밀한 성지화와 역사 왜곡의 배경엔 공직자의 종교 편향이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주교 성지화 무엇이 문제인지 또 왜 문제인지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해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법보신문 남수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성지화와 관련해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해 오신 분입니다. 고려대 이창익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BTN 보도국 하경목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또 종교 편향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조성된 역사물길의 연표석에 종교 편향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남수영 기자, 우선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대로 이 광화문 광장의 역사 물길은 이 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중요한 역사들을 기록한 연표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 연표석에 표기돼 있는 조선시대의 역사 501건을 전수조사해 봤는데요. 네네. 이 주로 근현대에 치중돼 있는 이 기독교 관련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네. 유교나 불교 관련 이 서술은 대폭 축소 또는 왜곡돼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요, 1424년 불교 교단 정비, 1447년 석보상절 월인청광지곡 편찬, 네. 이 1473년 사조 여성 승려됨을 금지. 그리고 1565년 문정왕후 사망, 보호 처벌 이렇게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나마 이 불교사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거나 그렇네요. 예, 이 단어 또한 좀 폄훼하는 단어들이 주로 사용돼 있었습니다. 네. 이 1424년의 불교 교단 정비는 좀 애매한 표현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려 시대 때 활발했던 불교 여러 종파들을 강제로 통합한 이 불교계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불교 탄압의 일환으로 이 사대부 여성의 출가를 금지시켰던 그 기록들을 굳이 연표석에 표기하고 있었고요. 네. 또 연표석 1626년의 기록을 보면 남한산성 싸움이라고 표기는 해 있지만 네네. 정작 이 남한산성 축성 그리고 이후 수비의 중심이 됐던 승군의 역할은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네네. 특히 불교를 옹호했던 이 문정왕후의 승하를 서거가 아닌 사망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보우스님을 처벌이라고 명기했는데요. 이것을 김대건 신부의 순교라는 표현과 비교해 보면 네. 불교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다분히 편향적인 표현이 아니냐는 것이 불교계의 지적입니다. 아, 구구절절 들으면 들을수록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짙게 듭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이창익 교수님,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편향 사례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교 편향의 문제는 일반적인 공적인 공간에서 종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종교들의 공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 특히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종교적인 공간이고 종교 중립적인 공간인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적 공간에서 자기 종교가 또는 다른 종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는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각각의 종교들에게는 좀 민감한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적 공간에서 종교가 표현되는 것 그리고 공적인 자금이 뭐 각 종교들이 지원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돈이 더 많이 지원되는 종교는 그 나라에서 더 중요한 종교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연표석 문제에서처럼
특정 종교가 예컨대 더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다른 종교가 부정적으로 표현된다면 아마도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종교나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역사 해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특정 종교의 시각이 담긴 좀 편향적인 종교적인 역사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특정 종교의 시각에 의해서 소술된다면 당연히 다른 종교들은 그 역사 소술 속에서 자기들이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연표석도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 다분히 분란의 요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반발이 물론 있었습니다. 하경목 기자,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도 어떤 입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9월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네. 논란이 됐던 이 광화문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네. 당시 취임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호산 스님과 또 수행단장 원명 스님과 함께 이 광화문 광장에 연표석이 있는 현장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네네. 진우 스님은 현장에서 서울시와 만나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현장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서울 봉헌사와 대한불교 청년회 등에서도 입장문과 또 공개 질의서를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불교계 전반에서는 이렇게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불교사 왜곡과 또 특정 종교 편향에 맞설 불교계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29개 불교 학회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이제 가톨릭 편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광화문 광장과 서서문 역사공원 등 이 공공의 역사적인 현장이 가톨릭 중심의 역사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지난달 28일에는 역사학자와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열었는데요. 이 광화문 연표석 630여 개 전반에 대한 선별 기준과 내용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의 주요 기록들이 빠져 있는 연표 자체가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태다. 이런 결론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광화문 연표석에 대한 논란이 이제 점화가 되던 그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진우 스님을 예방을 하고 네. 사과와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 왜곡과 종교 편향 문제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를 삼아서 불교계 내부의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우려를 표명했고요.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편향된 종교 정책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 우선 서울시가 도보관광 코스로 조성한 이 서울 순례길 네. 안내문에 이 가톨릭 상징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사실상 가톨릭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례를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 서울 순례길 안내 공식 마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톨릭 상징은 밧줄로 된 하트 모양입니다. 밧줄로 된 하트 모양이요. 예, 얼핏 보아서는 가톨릭 상징이라는 것을 잘 알기 힘든데요. 이 조선시대에 가톨릭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 즉 가톨릭의 순교자를 이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밧줄이 가톨릭 신자들이 체포당할 때 사용됐던 포승줄을 상징하는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네네. 또 이 디자인은 현재도 이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의 대표 마크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가톨릭 순교의 상징 문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상징 문양이 들어간 서울 순례길 안내 바닥 표식은 2020년까지 설치된 것이 1,105개였고요. 네네. 현재까지도 계속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확인됐습니다. 예. 야,
역사물길이나 둘레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간을 교묘하게 선교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불교 경전의 도상까지 전통 문양이라며 카톨릭 성화에 또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됐던 것은 역사 물길 논란 이후인 10월입니다. 네. 지난 10월인데요. 해인사가 소수문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또 여주 옹충박물관에도 이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작품의 철거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한 신부가 작성한 신부의 작품인데요. 네. 화엄법궤도라고 하는 해인도를 도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해인도는 강강술래를 도상한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해인도 끝에는 십자가까지 그려놓고 있는 건데요. 이 해인도, 즉 화엄일성법궤도라고 하면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토상입니다. 네네. 이 신라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방대한 뜻을 요약해서 지은 개송을 도상화한 건데요. 네. 불교의 정체성과 또 사상을 압축해서 해인사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찰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상이죠. 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 작품이 모두 3점이 제작이 됐는데 나전 7기로 제작을 해서 한 점을 로마 교황청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도 로마에 있는 우르바누 대학에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계종이 서서문 역사박물관을 이제 항의 방문을 해서 철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전시물이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해인도 왜곡 사실에 대해서는 이 박물관 측은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방해한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일 뿐이다. 또 저작권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상 스님이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렇게 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해인사가 천주교의 대한민국 종교 역사 공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가톨릭의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서소문에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서울역 쪽에서 가는 그쪽 입구에는 서소문 역사공원이라고 아마 표기가 돼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 후문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 순교 기념탑이 있는 그쪽에는 서소문 성지역사공원이라고 간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또 있군요. 저는 왜 간판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아마 입구가 아닐까 싶은데 그쪽에는 왜 서소문 역사공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후문 쪽에는 또 굳이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이라고 할까. 근데 이런 식의 이중적으로 표기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서소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강원도에도 유연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뭐 이런 식으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인데 사실은 그쪽도 성당 인근의 성역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그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유연문화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10여 년째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들이, 그러니까 표기를 성역화 또는 성지화를 할 때 이 표기를 이중적으로 해서 좀 혼란을 주는 그러니까 방식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서소문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그 이름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천주교 성지화 또는 성역화 사업이라는 걸 전혀 짐작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 간판을 걸고 사실은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1차적으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서소문에 가서도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불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서소문 역사공원은 가면 지상에는 건물이 없어요. 다 지하에 성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하 2층, 3층까지 조성이 돼 있죠. 근데 지상에 건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굉장히 좋은 공원은 아니라는 걸 거고요. 첫 번째로는요. 네. 그리고 지하로 굳이 공원을 거기 건물을 조성한 이유는 제가 짐작할 때는 무덤 형태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소문이 사실은 이제 순교자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천주교 순교자들은 많은 경우에는 무덤이 없거나 이제 시신이나 유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을 무덤이 있는 분들은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를 개발하는데 무덤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실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 조성해둔 같은 게 아닌가. 느낌을 예. 받게 돼요. 그리고 해미 지역에도 가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짓고 있는 가톨릭 건물들, 그 성역화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네. 지하에 짓거나 무덤 형태로 짓거나 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서소문 역사공원 문제처럼 최근에 천주교 성지와 성역화 사업은 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천주교의 역사 해석이 그냥 일반적인 역사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자체라든가 국가의 차원에서 일정 부분 그리고 국민들도 또는 이제 거기에 관광을 가는 분들도 그게 그냥 대한민국의 천주교의 역사 해석이 아니라 천주교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구나 실제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의 특정한 역사 해석이나 천주교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그걸 그냥 객관적인 역사처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역사의 현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톨릭만의 성지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이 무척 심했고요. 또 천지남, 주어사 이 부분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지요. 노골적인 성지화로 불교계의 반발 무척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천지남 주어사 논란의 쟁점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연말에도 BTN 특집 방송을 통해서 주어사와 천지남의 이 가톨릭 성지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톨릭이 이 주어사와 천지남의 성지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선시대 천주교 백해 당시 이 강학지였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한국 가톨릭의 발상지라는 이 공통점이 있는 건데 외국 선교사의 선교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했다는 이 가톨릭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네요.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 숭례옥불 정책으로 역시 핍박을 받던 이 불교가 목숨을 잃을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당시 천주교인들에게 보금자리를 내줬다는 건데 결국 두 사찰은 이를 이유로 폐사가 됐습니다. 아, 문제는 가톨릭이 이 두 사찰을 성지화하면서 이런 불교의 역사까지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천지남 성지화 과정에서는 천지남 주변의 토지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당시 주변에 있던 사찰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정언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심지어 천지남 대웅전이 있던 자리에는 정약용, 이성훈 등 5명의 묘를 조성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네. 주어사는 천지남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천지남과 달리 주어사는 역시 폐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 현재 국유림의 위치에 있어서 가톨릭이 4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면서 가톨릭 최초 강학지였다라고 홍보를 하고 또 가톨릭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코스로 삼아왔습니다. 네. 이 가톨릭이 장기 임대 기간은 끝난 상태인데 불교계의 반발로 일단은 재임대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네네. 이 주어사를 성지화하는 과정에서 이 주어사 주변에서 발견됐었던 해운당 대사 부도비는 지금 현재 절두산 성지로 옮겨 놓았다고 예전에 BTN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가톨릭은 이 강학을 할 때 이미 폐사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프랑스인 샤를르 달레 신부가 쓴 이 조선 천주교 교회사에 보면 스님들의 안내로 눈길을 뚫고 강학 장소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가톨릭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록까지도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불교계에서는 주어사의 발굴과 복원을 위해서 지난 5월에 시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본 발굴도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주어사 천지남 두 사찰 모두 가톨릭이 자신들의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부각시키면서 성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흔적을 지우고 있고
또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불교계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지점인 거죠. 역사 왜곡, 어떻게 보면은 자비의 마음으로 내어준 공간을 본인들만의 역사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 카톨릭의 그 성지화 작업, 멈추지 않는 이유, 교수님 어디에 있을까요? 천지남 주호사 같은 경우는 한국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유학자들이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거잖아요. 네네. 그 구도가 천주교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건 마치 천주교의 종교적인 승리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천지남이 계속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들은 대부분 순교 성지거든요. 근데 천지남 주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순교 성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순교 성지가 아닌데 거기에 저렇게 거대한 건물들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거대한 공간에 그 성역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천지남 주호사를 성역화하고 있는 근거가 이제 세 가지 문헌이잖아요. 네네. 달래에 천주 교회사가 있고 그리고 다산에 이제 두 개의 묘지명이 있는데 네네. 그 기록들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어 있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지남 주호사에서 강학회를 둘 중에 한 곳에서 했다는 건 맞겠지만 네. 거기에서 천주교 강학을 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확고부동한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문헌 증거가. 그러니까 다산의 기록에서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고 다산에 아마 자료를 재해석한 달래의 천주교회사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래의 천주교회사에서만 천주교 강학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판단에는 달래의 천주교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천주교식의 일종의 천주교 전래 신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천주교 안에서도 그 확실하게 문헌 고증이 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저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성지와 성역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져서요. 주호사와 천지남의 가톨릭 성지와 그 과정에서 우리 불교계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문제 제기도 지금 되고 있다면서요. 네. 가톨릭계가 이 천지남 그리고 주호사를 이 자신들의 성지화하는 과정, 그야말로 왜곡 변형시키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저도 불자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히고 좀 어이없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특히 천지남과 이 주호사를 가톨릭 신자들이 점유하는 과정에서 이 스님과 불자들을 탄압했다라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명확한 문헌적인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기록이 하나 발견된 게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네네. 이 1995년 이 당시 불교계의 월간지였던 대중불교의 이 김희균 편집장이 이 천지남터에서 천주교가 벌이는 100년 동안의 시위라는 제목으로 이 해인지에 기고했던 글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당시 기고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대중불교에서는 이미 1986년 12월호와 1989년 9월호에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루었다라면서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이 미미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남의 가톨릭 성지화에 대한 문제 인식이 이미 198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이 해인지에 기고된 김희균 편집장의 글은요, 이 가톨릭계가 이 천지남 그리고 주호사를 성지화하는 과정에서 네. 이 천지남이 자리하고 있던 앵자산에 위치한 사찰 두 군데를 탄압해서 결국 폐사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네.
이 천지남이 진입로 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천지남을 소유한 가톨릭계가 이 길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는 이 영통사 그리고 회령사에 불자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당시에 이 영통사의 주지 스님이 여든을 넘기신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네. 이 스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모략하는 소문을 냈고요. 이 또 절마당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는 식으로 이 불교계의 이 사찰을 압박하고 또 신자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방했다는 거죠. 네네.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이 노 비구니 스님이 절을 떠나면서 이 앵자산에 위치하고 있던 영통사와 회령사는 폐사가 되고 결국 가톨릭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물론 좀 더 이 확인과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주어사 그리고 천지남을 둘러쌌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현재 비구니회가 공공유적 역사 바로 세우기를 천명하면서 이 네. 범불교 단체들과 함께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등을 조성했는데요. 이 천지남과 주어사에 대한 답사 연구를 지속하는 이유도 이 불교 유적지뿐만 아니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역사, 공공의 유적지가 가톨릭계의 독점적인 성지로 왜곡되지 않도록 또한 네. 그 과정에서 역사가 변형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이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불교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톨릭이 자리 잡고 성장해온 과정을 보자면 뭐 천지남, 주어사, 서사문 역사공원 모두 그들에게 중요한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역사, 특히 우리 불교계의 역사를 왜곡한다면 자칫 일반 대중들에게도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고증, 또 바른 역사 인식, 또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 성역화 사업에 또 같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해미 국제성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포의 그 산정동에 있는 그 순교자 기념성당도 최근에 지어졌는데 네. 거기도 그 교황이 이렇게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준 바실리카로 최근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목포 지역에서도 거기를 그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순례지를 만들고 관광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가 쌓이거나 명성이 있는 곳,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이제 그 건축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곳들, 공원이 만들어지는 곳들, 이런 곳들이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서 지자체의 관광 수익을 수입원이 창출할 될 수 수? 있기 예. 때문에요.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천주교에서 여러 곳에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마을이라든가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 성역화 사업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게 모델 뭐라 그럴까? 가져오는 거죠. 예, 차용해서 이제 성지가 단지 순교자를 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기념물, 기념비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종교적인 공간으로 네. 좀 이렇게 최근에는 좀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가 천주교 성역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함께 한다는 것. 이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순례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서소문 역사공원이었죠. 또 서울 순례길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성역화 작업에 동참이 된다는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묵과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요, 저는.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이 보도블록을 십자가 모양으로 디자인했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걸 다시 긴급 보수한 이 모든 과정에
이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제가 좀 수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가톨릭 순교자 선양 마크가 새겨진 서울 순례길 이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98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쾌적한 순례길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 문양이 들어간 이 보도블록을 설치했던 용산구 포함해서 종로, 중구, 동작, 관악구까지 이 관내에 있는 천주교 순례길 총 15.42km 구간이었는데요. 2019년과 2021년 이곳에 투입된 예산이 9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 예산만 합쳐도 거의 200억에 가까운 그러네요. 규모입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이 밖에도 이 국립합창단이 이 찬송가를 테마로 했던 공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왔었고요.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보급 캠페인 했던 사건도 이 교계에 크게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모두 국가 예산 또는 지자체 예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벌어진 종교 그러네요.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편향적인 정책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례들이 공공기관 또 공직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 만큼 더욱더 경각심을 좀 갖고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다종교 사회인데도 오랜 세월 동안 종교 간 갈등이 없는 사회로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특이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종교 간 갈등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공격적인 이 기독교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불교계가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종교 간 대립이 이 개신교 쪽에서 이 사찰 방화나 회불 또는 이제 법회장 난입 등의 과 같이 물리적이고 또는 이제 가시적인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종교 편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불교계 대응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황 아련 보도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정청래 의원이 이 봉이 김순달 발언으로 또 종교 편향의 심각성에 대해서 불교계가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해 천사섬 또 12사도길을 조성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자체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공직자의 종교 편향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만약 이 같은 인식 아래서 지속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또 종교 간 차별과 갈등을 불러올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인 인식과 행정이 심각하고 또 위험한 위법 행위인지를 철저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시급하죠. 예,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 다문화 또 다종교 사회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행정의 균형이 없어진다면, 행정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차별 분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교수님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뭐 당장 이 자리에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어떤 종교 편향의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정부라든가 지자체,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종교 문제에 가급적 개입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멀리하고 싶어하고요. 종교는 멀리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자꾸 종교적인 문제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종교 차별의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편향의 더? 문제가 아닐까, 예.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종교 문제에는 굉장히 어눌하고 종교 문제에 비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자체가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러니까 뭐 성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성지라는 표현을 가급적 절제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냥 천주교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쓰는 거예요. 전혀 필터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렇게 뭔가 반성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종교 편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종교에서 있건데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네. 왜 천주교만 박물관을 짓냐?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불교에도 박물관을 지어줘요. 개신교에도 박물관을 네네. 지어줘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해결책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박물관 짓는 게 국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세금을 3배로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4배로 또 원불교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4배, 5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 편향의 문제가 종교 차별의 문제가 공평하게 세금을 막 쓰는 지원하는 이런 식의 해결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종교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성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타당한지. 네,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각 종교계 의견들도 받아들이고 또는 학계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공청회도 한다든가 좀 여러 가지 논의 절차들을 많이 거친 다음에 네. 좀 더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컨대 천주교 측에 뭐 성지를 개발할 때 보통 천주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회도 개최하고 발표회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자료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개발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성지 개발에 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종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좀 전문적인 인력들을 국가에서도 좀 이렇게 뭐 양성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협력을 하더라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협력을 계속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수백 명의 그 천주교의 뭐 성인 복자가 계속해서 탄생할 텐데 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천주교의 성인과 복자가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여기에 지원해서 전부 그 성지를 성역화시키고 성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국고를 투입해야겠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뭐 축하해 줄 수는 있겠죠. 축하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천주교가 추구하는 그 성지화 외에 다른 방법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또 무기력함이 이런 종교 편향 문제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전반적인 대응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계획하고 있죠. 네. 이 서울광장의 역사물길 연표석에 새겨진 이 불교사 왜곡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진우 스님의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이미 예방해서 사과하고 또 시정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후 조계종에서는 이 역사물길 연표석이 과연 어떻게 시정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도 또 저희 법보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와는 좀 다르게 이 서소문 박물관, 이 법궤도 왜곡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해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서소문 박물관 측이 이 문제의 작품을 철거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박물관 측이 밝힌 입장을 보면 사과는커녕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명 또는 뭐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합리화하고 아닐까라는 있죠. 생각이 예. 듭니다.
불교계가 작가의 자율성을 훼손했다. 그리고 법계도는 저작권이 없는 공공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대로라면 이 작가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앞으로 법계도와 같이 불교의 상징 체계들을 얼마든지 왜곡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가톨릭계가 문제의 작품을 철거한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태도냐라는 이 지적이 불교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이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서울 순례길 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산구는 이 문제가 됐던 십자가 보도 블록을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긴급 보수했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가톨릭의 이 순교자 상징 이 문양이 포함된 이 서울 순례길 바닥 안내 표식은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고요. 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꾸준한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와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일꾼이죠. 종교적 양심, 공직자의 공심, 그리고 중립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교계 역시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요.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수용 가능한 건 아니겠죠. 특정 종교라는 편협한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성지화를 추진한다거나 또 자신들을 비교 우위에 두고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다면 분열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것은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에도 위배될 것일 텐데요.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BTN 불교TV와 법보신문 MOU 기념 특별 대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열암곡 부처님 밑불 국민축제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